오라버니들 안녕하세요. 남자는 성적 욕구가 강합니다. 그래서 잠자리에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여자를 만나고 싶어 하죠. 이런 여자를 만나야 남자도 즐겁고 풍성한 잠자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테니스나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도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임하고 실력이 비슷해야 재미있게 즐길 수 있지 않습니까? 잠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어디를 봐야 이 여자가 적극적인지 알 수 있을까요? 외모만으로도 야한 여자인지 성욕이 강한 여자인지 한 번에 딱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자의 얼굴형과 이목구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굴 어디를 봐야 할까요? 얼굴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성욕이 유난히 강하고 적극적인 여자를 한 번에 딱 알아보는 방법. 여자 외모의 어디를 봐야 알 수 있을까요? 남자들은 왜 욕구가 강한 여자를 한눈에 알아보고 싶어 할까요? 아닙니다. 꽝 치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스포츠에서도 상대방이 적극적이고 실력도 좋아야 제대로 된 스포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하룻밤을 보내더라도 나와 딱 맞는 사람과 만나서 사랑을 불태우고 싶은 것이죠. 나보다 더 욕구가 강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적극적인 여자를 만나야 뭔가 좀 더 뜨거운 밤이 기대가 되니까요.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한 손으로 허공을 휘저어도 마주치는 손뼉이 없으면 짝소리는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주친다 한들 한 손에 비해 다른 손이 너무 작거나 크다면 오히려 통증을 겪거나 소리가 잘 안 나기 마련입니다. 반면에 성욕이 강한 여자의 경우에는 마치 내 손바닥과 같이 짝 달라붙죠. 이렇게 잘 맞는 손뼉치기는 혈액순환에도 좋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며 집중력 향상과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가 있습니다. 오히려 성욕이 강한 여자의 경우 손바닥이 뜨거워 내가 더 자극을 받는 경우도 많죠. 이럴 때 우리는 속궁합이 잘 맞는다고 표현을 합니다. 남성분들이 찾으려는 파트너도 이런 여성이겠지만 문제는 상대방의 욕구가 강한지 약한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두 번 만나 식사도 같이 하고 차도 마시면서 얘기해봐도 상대를 파악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식사나 술자리에서 야한 농담을 즐기는 여성들도 있지만 그것은 앞의 영상에서 다리뜻 잠자리를 가자는 신호이지 성욕과 연결된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러나 여길 보면 여자의 성욕을 알 수 있습니다. 여자의 얼굴과 외모 행동 등으로 그것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여자들의 얼굴 외모 행동으로 알아보는 여자들의 성에 관한 예상은 예로부터 남성들 사이에 지식처럼 전해 내려오기도 하지만 관상학적으로도 많이 전해오고 있죠. 여자의 얼굴에서는 잠자리를 대하는 여성의 태도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남자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여성들의 입술은 성욕의 강도와 얼마나 쉽게 잠자리로 갈 수 있는지 결정하는 포인트라고 합니다. 관상학에서도 입술이 두터운 여자는 성적 욕구가 강하다고 하는데요. 물론 여자들이 화장을 진하게 하거나 요즘에는 입술 필러도 많이 맞아서 구별하기 어렵지만 요즘 여자들은 입술을 그렇게 짙게 바르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유심히 살펴보셔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두툼한 입술을 가진 여자는 성욕이 풍부하고 애정 또한 매우 강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런 여성들은 남자들의 유혹에 약하고 성적 욕구와 생리적인 욕구가 강한 편이라고 하는데요. 자신의 본능에 상당히 충실하다는 것이죠. 이런 여자들은 마음에 드는 남자와 눈이 마주쳤을 때 마음이 들뜨기 시작하고 앞뒤 재지 않고 욕구가 솟아나 그 남자와의 잠자리를 강렬하게 원하게 된다고 합니다. 작은 모험심에 욕망까지 곁들여지면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르게 되는 여자죠. 이런 입술이 두터운 여자가 대화 중에 자주 입술을 적신다면 이미 아래에 그곳은 촉촉하게 젖어들어서 준비가 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우리들이 흔히 미인형이라 말하는 계란형 얼굴은 잠자리를 밝히며 여성의 중요한 그곳도 상당히 촉촉한 편이라고 합니다. 이런 갸름한 얼굴을 가진 여자들은 감정이 풍부하고 성격이 원만해 열정이 넘친다고 합니다. 시원하고 부드러운 이마를 가진 여자들도 있죠. 연예인 중에서도 이마가 예쁜 여자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원하고 넓은 부드러운 이마선을 가지고 있는 여자들은 가만히 있어도 존재감이 있고 어디서든 빛이 납니다. 이런 여자들은 성격도 원만하고 부드러운 성격의 소유자라고 합니다. 겸손한 것은 물론이고 쾌활하기까지 한다는 거죠. 남성분들에게도 상당히 너그럽게 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여자들은 불감증일 확률이 높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불감증인 여자에게 노력을 들인다 한들 별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역삼각형의 얼굴은 잠자리에 쉽게 빠지지는 않지만 한 번 빠지면 주도적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데요. 이 역삼각형의 얼굴을 가진 여자는 많은 면에서 심사숙고를 하는 진지한 편입니다. 하지만 일단 한 번 연애에 빠지면 열정을 다 바치는 스타일이라 남자의 성향을 무시하고 잠자리에서 주도적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여성들은 여성의 그곳 입구가 다소 위쪽을 향하고 있어 성감이 매우 예민하고 자신의 몸이 예민하니 빨리 느끼고 자주 느끼고 그리고 강하게 느끼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여성들은 진정한 잠자리 파트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여성임에도 예민하지 않을 경우는 그간의 잠자리 경험이 없거나 또는 경험이 많지 않아서라고 합니다. 여성들의 코 또한 눈여겨봐야 합니다. 웃을 때 코에 잔주름이 가는 여자는 남자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하룻밤을 안겨준다고 합니다. 이런 여자들은 그곳 안쪽의 벽에 주름이 도들도들 많아서 크기와 상관없이 뛰어난 신축성을 보인다고 합니다. 어떤 남자와도 잘 맞는다는 것이기도 하죠. 또 콧구멍이 큰 여자는 클수록 폐활량이 더 크기 때문에 긴 시간의 팜샤티 운동에도 끄떡없다고 합니다. 다음은 짧은 코를 가지고 있는 여성들입니다. 이런 여성들은 개방적이면서도 낙천적이기 때문에 남자가 요구하는 조금 난해하거나 독특한 자세에도 거부감 없이 응한다고 하는데요. 호기심이 많다고 할 수 있죠. 또 매끈하고 오똑한 코를 가진 여자는 도도한 여자의 상징이죠. 하지만 이런 여자들은 남자가 주변에 별로 없다고 합니다. 예쁘지만 주변에 남자가 별로 없는 여자 콧대 높다는 말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죠. 이번엔 미간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간이 넓으면 잠자리에 적극적이고 넓은 미간을 가진 여자는 여러 남자와 사랑을 공유할 확률이 많다고 합니다. 바람둥이죠. 그리고 치아만으로도 남성을 정신 못 차리게 만드는 가지런한 오이 치아를 가진 여성도 있습니다. 어른들의 말씀에 전설처럼 내려온다는 오이 치아 오이씨를 늘어놓은 것처럼 작은 치아가 가지런히 있는 이런 치아를 가진 여성은 그곳의 구조 또한 매우 독특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로 하여금 최고의 경험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며 어느새 정신 차려보면 홍콩 여행이 끝난 뒤죠. 그곳 내부의 한쪽에 두툼한 여분의 살점이 있어 빈틈을 꽉꽉 채워주어 밀착감이 좋고 작은 움직임에도 찌릿찌릿한 마찰을 일으키는 것이죠. 하지만 귀한 만큼 드물고 흔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음은 화장입니다. 화장을 짙게 하는 여성일수록 성적 욕구가 강하다고 합니다. 짙은 화장으로 자신을 감추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화려한 화장으로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걸을 때의 보폭 또한 눈여겨보시면 좋습니다. 걸을 때 보폭이 넓은 여성은 척추의 움직임도 많고 성큼성큼 힘차게 걷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건 바로 골반 때문입니다. 골반 주변의 근육이 튼튼하면 튼튼할수록 밤에 훨씬 잘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느끼는 여자는 골반 근육이 자유롭게 움직여 힘차게 걸을 확률도 높은 거죠. 소심하고 힘없이 걷는 분이라면 자신의 골반 상태를 점검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성의 외모를 관상학적으로 봤을 때 욕구가 강한 여자와 잠자리에 적극적인 여자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남녀 간의 잠자리에서 불만족스러웠을 경우 다음에는 이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대비해서 노력과 수고를 줄였으면 하는 바람에 이런 속설들이 생긴 것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남성뿐 아니라 여성들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외모와 인상과는 전혀 다른 성격과 특징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전해 내려오는 속설과 관상학은 재미삼아 보고 웃고 넘기시면 좋겠습니다. 뭐니 해도 남녀 간의 사랑과 만남은 서로의 시간을 공유하며 그 시간들이 아름답게 숙성돼서 정신적인 교감을 통해 육체적 교류까지 이어나가는 게 건강하고 좋은 사랑입니다. 이제 오늘의 다음 콘텐츠로 넘어가겠습니다. 중년에도 뜨거운 잠자리를 가지기 위해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보통 한국 남자분들은 크기가 크고 무조건 길고 강하게 하는 게 최고다. 그래야만 여자들이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크기나 테크닉 혹은 오래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하지만 남자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여자들은 크기와 시간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편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좋아하는 여성도 있지만 대부분의 여성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남성분들도 갱년기가 지나고 난 이후에는 사랑을 나눌 때 젊었을 때처럼 강하게 할 수 없는 게 아쉬웠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나누고 2번, 3번 더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고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아서 속상하기도 하죠. 하지만 체력이 따라주지 않고 강하게 하지 않아도 젊었을 때처럼 뜨거운 사랑을 나누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남녀 모두 만족하면서 함께 만족스럽고 행복한 관계를 할 수 있는지 그 방법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낮에도 관계를 가지는 것입니다. 대낮에도 뜨거운 사랑을 나눌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밤에 사랑을 나누려고 합니다. 남녀 간의 역사는 밤에 이뤄진다는 말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일반적으로 잠자리는 밤에 해야 한다는 인식이 우리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랑을 나눌 때 정해진 시간은 없습니다. 낮이나 새벽 언제든 상관없이 사랑을 나눌 수 있죠. 분위기상 밤에 하는 것이 좋을 때도 있지만 아침에 눈 떴을 때나 새벽에 나누는 사랑 또한 더할 나위 없이 좋고 아름다운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는 남성들의 방망이가 텐트를 치고 컨디션이 좋을 때죠. 그렇게 새벽에 사랑을 나누고 나면 하루가 피곤하고 힘들 것이란 걱정을 하실 수도 있지만 오히려 새벽 사랑이 하루 일과를 더 생기 있고 활기차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도중에 가장 젊고 멋진 행복한 날은 내일이 아닌 언제나 지금 이 순간입니다. 특히 중년이 넘어가면서부터는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마음이 동할 때 사랑을 나누고 담백하게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루하루를 소중히 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많은 사랑을 하시기 바랍니다. 2번째, 남자가 갑자기 하고 싶어 할 때 여자가 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동물들은 오로지 종족의 번식을 위해서만 교미를 합니다. 발정기라는 특수한 기간에 암컷이 수컷을 유혹하는 분비물이나 냄새를 흘려 수컷을 유혹해서 그 기간에만 번식을 위해서 교미를 하죠. 하지만 사람은 꼭 번식을 위해서만 사랑을 나누지 않습니다. 서로가 즐거움을 위해서, 마음이 통하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교감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은 언제든지 사랑을 나눌 수 있죠. 서로 뜨거운 눈빛을 주고받고 충분한 대화를 나눈 후에 전이 시간도 지켜가면서 관계를 정성스럽게 하면 더없이 좋지만 갑자기 TV를 보다가 남성분들의 방망이가 자신도 모르게 반응을 하고 갑자기 하고 싶어졌을 때 여성분들은 그런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피하고 하기 싫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자들은 장소와 분위기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중년이 넘어가면 방망이가 언제나 젊었을 때처럼 힘있고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장소와 분위기 이런 것들을 다 신경 쓰고 따지다가는 그 소중한 시간들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분들은 남자들이 갑자기 요구하더라도 못 이기는 척 받아주는 여성분들의 센스가 필요합니다. 물론 분위기와 장소 그리고 충분한 대화와 전이 이렇게 순서와 장소를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간혹 가다가 한 번쯤은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사랑을 나누어 보세요. 남성의 정년은 70살까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수도 있으니 기회가 생길 때마다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3번째, 죄를 미리 준비해 놓기입니다. 중년이 넘어가면 여성 호르몬의 감소로 에스트로겐 분비가 줄어들어 여자들의 그곳이 마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건조함에 상처가 날 수 있어서 자연스럽게 잠자리를 멀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전이를 열심히 하고 노력해도 힘들다면 젤 같은 제품의 힘을 빌려서 사랑을 나누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곳을 촉촉하게 만들지 못했다고 내 실력이 형편없거나 매력이 없어졌나 걱정하지 마세요. 이는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침대 주변에 항상 젤 같은 제품을 챙겨 놓으시길 바랍니다. 4번째, 폐경이 지나도 사랑을 나누자. 실제로 폐경 후에 관계를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장년 여성은 성생활을 즐기지 않는다는 사회적 통념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여성이 폐경을 하면 여성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드는 건 사실이지만 여성에게도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조금씩 분비돼
여성도 여전히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에서 실시한 성생활 실태 조사에도 74세, 79세 노년들 중 58.6%가 여전히 잠자리를 한다고 밝혀졌습니다. 80세, 84세의 노년은 38.6%가 사랑을 나누고 있었고요. 북유럽에서는 무덤 가기 전까지 성생활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데 우리나라나 아시아권의 사회적 통념은 폐경이 지나면 성욕이 있어도 잠자리하는 걸 피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사회적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숟가락들 힘만 있으면 한다는 말처럼 요즘에는 약 먹을 힘만 있다면 얼마든지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워낙 좋은 약들이나 제품이 많이 나와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노년에도 꾸준히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이죠. 5번째, 여성들이 하고 싶다고 제안하기입니다. 여자는 중년이 넘어서도 부끄럽고 수줍어서 혹은 사회적인 통념상 여자는 먼저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도 말하지 못하고 속으로 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적 욕구라는 것은 인간의 당연한 본성이고 인간의 가장 강력한 욕구 중 하나입니다. 배고프면 밥 먹고 싶다고 밥 먹으러 가자 하는 것과 졸리면 졸리다고 자자고 하는 식욕과 수면욕처럼 때로는 하고 싶으면 하고 싶다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점점 성적으로 개방적인 분위기로 문화가 바뀌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의 정서상 여자가 먼저 그런 말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자가 그런 말을 하면 쉬워 보이고 해퍼 보인다는 인식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게 요구했을 때 불쾌해하거나 싫어하는 남성은 거의 없을 테니 여자분들도 용기 내서 자신의 욕구에 충실한 것이 중요합니다. 항상 남자분들의 리드만 기다리다가는 좋은 시절이 다 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6번째, 스킨십과 관련된 대화하기. 젊었을 때는 눈만 마주쳐도 함께 침대로 가곤 했지만 중년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충분한 의사소통과 스킨십이 중요합니다. 일상적인 대화는 잘하지만 스킨십과 관련된 대화는 잘하지 못하는 커플들이 많죠. 주제가 주제이다 보니 부끄러운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연애는 결국 대화를 통해 서로에 대해 이해하고 감정을 공유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 관련 연구에서도 스스럼 없이 스킨십에 관한 대화를 하는 커플의 연애 만족도는 80점으로 나왔고 대화를 잘하지 않는 커플의 만족도는 56점으로 나왔습니다. 1년 이상 장기 연애 커플인 경우 이 차이는 더 벌어졌죠. 그만큼 오래 연애할수록 스킨십과 관련된 대화의 중요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것은 그만큼 두 사람이 편하고 서로를 믿고 신뢰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꼭 스킨십과 관련된 대화가 아니더라도 더 솔직하고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커플이라는 의미죠. 결국 이런 신뢰감 형성과 믿음이 서로를 더욱 끈끈하게 만들고 서로가 만족하는 관계를 가지는 지름길입니다. 건강한 성생활은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치매 예방, 우울감 완화, 면역력 향상, 상대방과의 친밀감 증가와 육체와 정신의 활력을 되찾게 해주죠. 여러분들도 기회가 올 때마다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포기하지 마세요. 중년에도 건강한 사랑을 나누고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당신의 삶을 위한 건강 섹션이 될 것입니다. 만성염증은 암이나 심장병이나 관절염 또는 치매나 여러 가지 증상들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또는 구부정한 자세, 불규칙한 수면이나 수면 양이 적을 때에도 만성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됩니다. 만성염증을 싹 제거할 수 있는 음식과 만성염증을 사라지게 하는 습관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성분을 알고 잘 섭취하는 것이 건강을 위한 최고의 습관입니다. 염증은 생체 조직이 손상을 입었을 때 체내에서 일어나는 방어적 반응으로 예를 들어 외상이나 화상, 세균 침입 따위에 대하여 몸의 일부의 충혈, 부종, 발열, 통증을 일으키는 증상입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것은 바로 만성염증입니다. 만성염증은 외부에서 침입한 병균이 없는 상태에서도 면역세포가 지속적으로 활성화되어 사이토카인과 같은 강력한 염증 유발물질을 조금씩 끊임없이 생성하여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끊임없이 생성되어 체내 혈액을 타고 전신으로 퍼져나가 우리 신체의 여러 장기와 조기에 염증을 일으키고 손상시킵니다. 그래서 만성염증을 소리 없는 침묵의 살환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염증을 제거하는데
효과적인 음식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현미입니다. 한국인이라면 하루 식사에 빠질 수 없는 것이 쌀밥입니다. 흰 쌀밥의 경우 정제 탄수화물 즉 나쁜 탄수화물에 속합니다. 즉 당질 덩어리라고 보면 됩니다. 나쁜 탄수화물은 섭취 후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가 떨어뜨리는 게 특징입니다. 이 과정에서 신경이 예민해지거나 무기력해지는 저혈당 증세와 허기를 함께 느껴 다시 당도가 높은 탄수화물을 찾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럴 때 현미로 바꿔 드셔야 합니다. 현미는 정제가 되지 않은 탄수화물로 식이섬유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비만과 당뇨 등을 예방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두 번째로는 견과류입니다. 견과류는 건강한 지방으로 불포화지방산과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혈관염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장질환을 예방하고 알코올 분해를 하는 성분도 들어 있습니다. 하루 권장량은 30g 한 번에 드시는 것보다는 조금 나눠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마늘입니다. 마늘은 값싼 인삼이라고 할 정도로 효능이 많은 식품입니다.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었습니다. 알리신은 향균과 항염에 좋은 작용을 해주며 항산화 성분이 혈압을 낮춰 혈액순환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면역기능 강화에 아주 좋습니다. 염증성 자가 면역 류머티스 관절염을 앓는 여성 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하루 1000mg 마늘 보충제를 8주 복용한 그룹은 염증 표지가 낮고 통증, 피로감, 압통관절이 적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식사 시 밥은 현미밥으로 반찬에는 마늘과 양파가 들어가 있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간식으로 견과류를 드시면 하루 건강한 식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염증이 보내는 신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가진단을 하시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과 아무 이유 없이 담에 걸리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로는 몸이 무겁다고 느끼거나 잘 붓고 수족냉증이 있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로는 평소에 피부 트러블이나 치은염과 치주염과 같은 잇몸 질환이 있는 경우입니다. 네 번째로는 장이 불편하고 변비 또는 설사를 자주 하는 경우, 또 다섯 번째로는 목에 이물감이 있고 자주 잠기는 경우, 여섯 번째로는 눈이 뻑뻑하고 충혈이 잘 되며 피로감을 잘 느끼는 경우입니다. 이 중에 해당 사항이 3가지 이상일 경우 염증이 몸에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염증을 방치할 경우 점차적으로 더 큰 병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면 염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성염증의 뿌리를 뽑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과로를 풀어주는 것이며 그중 제일 중요한 것은 잠입니다. 수면 시간을 평소보다 30분이라도 늘려보세요. 또한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면 전 핸드폰은 금지해주세요. 두 번째로는 충분한 수분 보충으로 물을 많이 드시는 것입니다. 따뜻한 물 또는 미지근한 물을 많이 드셔주세요. 물은 피를 맑게 해주어 해독에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운동입니다. 운동은 몸의 체온을 높여주고 혈액순환과 면역력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너무 무리한 운동보다는 유산소 운동을 추천드립니다. 유산소 운동은 심박수를 증가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로 인해 염증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입니다. 처음에 알려드린 현미, 견과류, 마늘과 양파로 식단을 계획하여 드시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기름진 음식과 가공된 육류를 피해 드셔주세요. 소리 없는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리는 만성염증에 대한 위험성과 염증을 사라지게 하는 식단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몸을 위해 지속 가능한 건강한 식단과 운동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더 알고 계신 정보가 있으시면 다른 분들도 참고하실 수 있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주변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니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건강한 100세까지 항상 건강하세요.